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19% 올랐고요. S&P 500 지수 0.08%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09% 상승했습니다. 이날에는 사실상 3대 지수가 소폭 상승에 그친 건데요.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 0.9% 올랐고 S&P 1.2% 올랐고요. 나스닥은 2.1% 상승했고요. 월간 기준 벌써 5월에 거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1.9% 올랐고 S&P 0.6%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월간 기준으로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1.5% 하락하면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하락을 기록한 그런 한 달이 됐었네요. 네, 이제 이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여기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증시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예산안 이런 것들, 인프라 패키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두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CNBC 통해서 같이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미국의 PC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3.1% 오르면서 higher than expected, 기대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제목이고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가 4월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 예상 2.9%보다도 더 많이 오른 거였고요. 3월에는 1.9% 올랐으니까 4월에 좀 큰 폭으로 오른 거죠. 특히 연준이 이 지표를 눈여겨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지표인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2%를 건강한 그런 물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물가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같은 경우에도 4월 4.2% 올랐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프리스의 아네타 말코와스카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압력이 더 좋아지기 전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안 좋아진 다음에 이제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지금 특히 재고가 줄어드는 것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나 소비자들의 지출이 이제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물가 압력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보시면 Despite the hot inflation reading, 이런 물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이제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를 앞둔 이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날 또 다른 지표도 여기 나왔는데요. 시카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75.2를 기록하면서 197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나타냈다고 해요. 그리고 미시간 대학 이 소비자 자신감 지수 같은 경우에는 82.9로 전문가 예상에 소폭 못 미쳤다고 하고요. 어쨌든 경제 지표가 계속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상승했지만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13.1% 줄었다고 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월 부양책에 이제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인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연준이 이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정책 변화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자, 바이든의 이 예산안이 큰 지출 플랜을 포함하고 있고 건강 그리고 에듀케이션 교육 펀딩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회계연도 2022년 예산안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다고 해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예산안을 제출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예산안은 두 가지 아주 대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아메리칸 잡 플랜 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 이 예산안 플랜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이런 우선순위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전년 동기보다 이 교육부의 41% 예산을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건강 및 휴먼 서비스 부서에는 23% 더, 그리고 환경보호 에이전시에도 22% 더 예산을 늘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이민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예산안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이민국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었죠. 그리고 국방부 예산안은 2%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예산안을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Don't tell me what you value. 너가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말하지 마라. Show me your budget. 너의 예산안을 보여달라. And I'll tell you what you value. 그러면 네가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뭐 되게 맞는 말이죠. 돈 쓰는데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탑라인 버젯 리퀘스트 for 2022, 2022년 이제 예산 요청안은 6조 달러인데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지출 같은 경우에는 뭐 3천억 달러에 그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그렇듯이 대다수의 이제 예산안은 이제 정부가 법적으로 펀딩을 해야 되는 메디케어, 소셜 세큐리티,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 이런 데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뭐 세금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제 지출과 관련해서는 백악관은 이런 대규모 플랜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뭐 21%에서 28% 올리고 이런 방법들이 포함이 될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Made in America Tax,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 공장을 두고 이제 미국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기업들에게 뭐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다수의 대통령의 예산안이 그렇듯이 백악관도 지금 이제 낮은 실업률, 그리고 또 낮은 물가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플랜을 돕고 성장 상승을 하는 가운데 이런 플랜을 도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백악관은 실업률이 올해 말까지 4.7%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4.1%, 그 후년에는 3.8%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오늘도 나온 물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물가가 2.1%에 그치고 2.3%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CN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재 실업률 6.1%, 현재 물가 4.2%인 만큼 백악관의 예상과는 좀 많이 다르다. 자,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요. 이제 10년간 인프라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4조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공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 170억 달러는 내년 도로, 교량, 공항 등의 보수를 위한 인프라 예산으로 책정됐고, 또 45억 달러는 뭐 수도관 교체 비용, 130억 달러는 초고속 광대역 통신 확대 등에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보편적 유치원 교육 제공하고 교사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보장하는데 내년에 35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 오늘 이 밖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아까도 살짝 전해드렸지만 미국의 5월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82.9를 기록하면서 예상을 좀 하회를 했고요. 예비치보다는 올랐지만 전월 확정치보다는 낮아졌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ECB가 9월에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지금 중앙은행들의 테이퍼링 일정이 가장 큰 관심사죠. 자, 그리고 기업 소식 전해드리면 이날 또 이제 이런 AMC 주가가 레딧에서 회자되면서 또다시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중 38% 상승했지만 1.5%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이번 주에만 116% 급등, 올해 기준으로는 1132% 올랐다고 해요. 세일스포스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공개하면서 5% 올랐고요. HP 같은 경우에는 예상 상회하는 2분기 가이드라인에도 2%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아무래도 이날에는 이 물가 지표에 관심이 많이 쏠린 모습이었는데요.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 이 상무이사가 오늘 발표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This report puts the Fed in a really good place. 이 리포트는 연준을 매우 좋은 위치에 있게 만든다. Inflation is up. 물가는 올랐지만 실질 금리는 여전히 낮다. 그래서 this is basically the transitory sweet spot. 이것은 한마디로 이 일시적인 스윗 스팟, 좋은 위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댓글 이벤트 당첨자는 저에게 연예인이라고 해주신 이동희님, 그리고 정성스러운 이 사행시, 뉴욕 2호 사행시를 지어주신 루이스 L님에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이 연휴를 맞아서 하루 쉬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저도 한국에 온 기념으로 제가 뉴욕 2호 시작하고 한 번도 길게 휴가를 못 가가지고 그 다음 주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끝난 그 주간 휴가를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할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증시 소식을 갖고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시 다다음 주에 증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다다음 주에 만나요.